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리비안의 전기 트럭이 한국에서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하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보내주신 분은 김대기 기자님이 아니고, 네, 김대기 구독자님께서 딱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확실히 리비안이죠? 여기 뒤에 배지도 써있어. 동수원 톨게이트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약간 긴가민가 하는 면도 있죠. 왜냐면 이 위장막을 씌우고 그 위에 리비안이라고 엠블럼까지 다시 붙였어. 이거 그냥 찍어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느낌이죠. 위장이 목적이 아니야. 조금 더 봐줬으면 하는 목적의 그런 위장막이죠. 그런 아주 묘한 느낌입니다. 컬러풀하고 멋지기도 하고 그냥 디자인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런데 위장막이 맞긴 맞습니다. 이 해외에서 찍힌 요 사진들 보면 맞네요. 그러니까 위장막을 다양하게 붙이고 있는데 위장막이 좀 나 좀 찍어달라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 트럭이 정말 특이한데 잠깐 보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리비안은 요즘 정말 핫한 메이커입니다. 얼마나 핫한지 미국에서 매일같이 뉴스에 나와요. 투자금 7조 7조 투자. 야, 상장만 하기만 하면 기업 가치가 5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55조면 현대차보다 더 크고 그리고 포드보다도 더 큰 회사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차는 리비안 R1T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트럭이라고 해서 T예요. SUV는 R1S. 아주 심플한 네이밍이죠. 네, 2018년 LA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사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오, 외관이 굉장히 멋지다 라고 생각은 했어요. 지금 사진에서도 보면 보이잖아요. 이 차 외관 당당합니다.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미래적이기도 해요. 약간 트럭보다는 SUV 느낌이 난다는 느낌이 드는 오프로더로서 정말 멋지게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거 살짝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화물칸하고 승객석하고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승객석 바로 뒤편이 그냥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게 트럭이긴 하지만 이게 뒤가 답답하다거나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감수하고 타야 되는 그런 차가 아니라 조금 더 승용 감각의 픽업 트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LA 모터쇼에서 처음 봤을 때는요, 사실 제가 보면서 저게 양산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어디서 갔지? 참, 좋긴 하지만 뭐 이런 회사가 한둘인가? 이러면서 그냥 건너뛰었는데 그렇게 대충 볼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메이커였고, 그리고 어느샌가 이렇게 정말로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 도로를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외관 사진 보면요, 미국 차답지 않게 아기자기합니다. 여러가지로 아기자기해요. 이렇게까지? 일단 트럭 베이가 위에 있는 덮개가 지금 전동으로 슬라이딩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트럭 베이를 사용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막 때려 놓을 수 있다. 캠핑 가면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막 대충 씻지도 않고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차가 SUV야. 그럼 SUV 뒤에다가 그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 그런 거 어려울 때 트럭에다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캠핑 용품이 스노우픽이야. 너무 비싸니까 젓가락 하나가 20만원. 야, 이거를 내가 트럭에다 그냥 싣고 간다고? 이거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덮개가 좀 필요한데 그 덮개를 전동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리어 엣지가 이렇게 전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애들이 그 위에서 뛰어놀죠. 리어 엣지 위에서 뛰어놀 수 있고 그 리어 엣지 자체가 베이가 됩니다. 펼쳤을 때 2.1m. 트럭 베이가 이렇게 밑으로 있으면 사실 뒤에다 바짝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를 또 아래로 낮추는 기능도 있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아래로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오토바이를 차에다 실어야 된다, 이걸 아래쪽으로 기울여서 오토바이를 치고 올라가게끔, 물론 보조적인 판넬이 필요하겠지만 그 판넬을 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포터 EV였다면 포터 EV 이렇게 포터 좀 몰아보셨죠? 그거 만만치 않죠. 끼끼끼끼끼끼. 아무튼 이런 식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이 트럭 베이만큼은 대단한 것 같네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트럭 베이 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걸 덮개를 열면 그 안에 풀 사이즈 타이어 하나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타이어를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를 그냥 트렁크 공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비 맞는 물건들을 놓기도 하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완전히 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뭐
쇼핑센터에서 쇼핑하고 나면 어딘가 짐을 넣어야 되잖아. 그런 공간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닛에는 당연히 이 자리에 엔진이 있는 거 아니죠. 이 자리에 당연히 트렁크가 커다란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풀사이즈 SUV 트렁크만큼 큰 그런 공간이 있네요. 캐리어가 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닛이 열리는 것도 전동이에요. 그치, 그래야지. 전기차인데 이런 거 다 전동으로 해줘야 이제 미래의 차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나잖아요. 그리고 이거 전기가 얼마나 풍부한 자동차인데 이 정도 전동으로 해줘야죠. 프렁크가 이런 차에 정말 소중한 게, 이렇게 트럭 같은 차들은 짐을 실을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4명이 타고 나면 내가 지금 가죽 가방 같은 걸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실을 수 없잖아. 뭐 구찌백 이런 거 트럭 뒤에 실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트럭에다 그냥 놔둬? 비 오면 어떡해?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앞쪽에 트렁크에다 넣으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옆구리가 또 뚫립니다. 옆구리가 열려서 뭐 스노보드라든지 뭐 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다 실을 수 있다고 하고요. 리비안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기자기한 회사다 보니까 여기다가 리비안 전용 캠프 키친을 만들었어요. 리비안 캠프 키친이라고 하는데 약간 뭔가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여기 인덕션 레인지가 있어. 인덕션 레인지로 여기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냄비도 있고 뭐 수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풀세트가 쫙 바로 그 자리가 부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거 뚜껑을 열게 되면 이 뚜껑 자체가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판을 딛고서 루프렉에 갈 때 이런 식으로 뚜껑 자체가 발판이 되기도 하고 의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장 보면요, 천장도 글래스 루프로 돼 있네요. 뒤쪽도 글래스 루프, 천장도 글래스 루프. 그래서 이제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이 승객석을 좀 개방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천장이 글래스 루프지만 루프렉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루프렉 마운트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실내를 살짝 보면 실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이 정도 해줘야지. 테슬라가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젠 당연한 사이즈인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이걸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어 열어보면 도어 안쪽에 롤스로이스의 우산 넣는 것 같은 그런 구멍이 있죠. 그 구멍에 롤스로이스 우산처럼 랜턴이 있습니다. 이 랜턴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데, 이 랜턴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랜턴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 수많은 배터리가 그 중에 셀 하나를 꺼내서 이 랜턴에다 끼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꽂아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아주 흥미로운 기능입니다. 시트도 굉장히 고급 소재고요. 안쪽에 보면 우드, 리얼 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가지 친환경 소재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보면 터치스크린으로 공조장치 같은 거 조작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훌륭한데 그때 왜 내가 영상을 안 찍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이거 찍는다고 누가 봐 이랬는데, 그때 당시는 찍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또 리뷰도 찍게 되네요. 이 차의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차 크기, 길이가 5.4m입니다. 포드 F150보다 조금 작은 정도. 저희가 볼 땐 분명히 풀사이즈, 주차 공간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리비안이 굳이 이걸 중형 트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구매하실 때 구매하시더라도 주차장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폭도 2.1m라서 포드 F150보다는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트럭 베이에 들어가는 양은 0.8톤, 800kg 이 된다고 하고요. 차체 무게가 2.6톤 정도 됩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무게가 좀 무겁죠.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그런 큰 트럭입니다. 이 배터리는요 100kWh 짜리 배터리가 있고요. 테슬라의 모델 S, 100D 이런 식의 승용으로 치면은 거의 끝판왕 정도의 용량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100, 135, 180 세 가지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제일 큰 게 250kWh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한 그런 용량인 것 같아요. 기존의 어지간한 자동차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 70kWh 정도 되거든요. 70, 80 요 언저리인데 그 중간급이 그 2배, 가장 큰 건 그 3배까지 되니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볼 수 있죠. 출력도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가 400마력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400마력이 기본이고 700마력이 중간이고 750마력이 가장 큰 마력 수입니다. 750마력? 야, 754마력짜리 중간 트림은 3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3초 2.6톤짜리 차인데 야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 모터가 4개가 각 바퀴에 달려있어서 이 차는 미끄러지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럭이 포르쉐 911보다 훨씬 빨라요. 저기 람보르기니가네. 내가 잡아버려야 되겠다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도 시속 200km. 최고 속도는 조금 낮네. 전기차 특징이 그렇죠. 가속력은 정말 뛰어난데 최고속은 대충 200km 언저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토크도 굉장히 높은데요. 토크가 1120Nm. 엄청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허머 EV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차 회사들이 좀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모터 토크를 모터에서 재는 게 아니고 감속 기어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잽니다. 그러니까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어를 일단 넣고 로우 기어 넣고 그렇게 재면 거의 1000Nm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터는 토크를 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감속비가 변속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터와 가솔린 아니면 내연기관 이런 자동차하고 토크를 1대1로 비교하면 안 되고요. 모터 자동차는 모터 자동차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출력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미친 차처럼 달리는 미친 트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모터가 여기 이렇게 각 바퀴마다 다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모터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탱크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탱크턴은 다 아시죠? 탱크 조정해 보셨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각각의 바퀴를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방향을 돌리는데 도움을 준다. 최소 회전 반경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유턴해야 되겠다 싶으면 180도를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제자리에서. 차선이 전혀 필요 없는 최소 회전 반경이 정말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그런 턴이 가능해집니다. 유턴할 때 그런 거를 사용할 이유는 별로 없지만 오프로드를 달릴 때나 뭐 다양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턴할 때 보면 안쪽은 조금 덜 돌고 원을 그릴 때 바깥쪽이 원을 더 크게 그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양쪽 바퀴의 주행 거리가 달라지는데 이러면 어떻게 돌 것인가 이것을 미리 계산해서 적절한 회전수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턴을 할 수 있겠죠. 뭐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극단적으로 오버스티어를 더 일으켜서 회전 반경을 더 좁혀서 더 타이트하게 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높이도 자유롭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1m의 강을 도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1m? 보통 레인지로버가 한 90cm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1m를 넘는 차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는데, 뭐 제조사 말로는 배터리팩 완전히 밀봉돼 있고 모터 완전히 밀봉돼 있고 자동차 하부 그냥 뭐 사실 뚫려 있을 이유가 없고 그냥 다 밀봉돼 있기 때문에 물에 잠겨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동차 안쪽이 공기잖아요. 철로 만든 배가 물에 뜨듯이 이 자동차도 물에 뜹니다. 이 안이 완전히 밀봉돼 있으면 물로 이렇게 뛰어들면 물에 동동 뜹니다. 그래서 배가 돼요. 그래서 근데 전기차가 다 그래요. 뭐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S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떠내려가는 문제는 확실히 있겠지만. 네, 물론 모든 분들이 트럭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죠. 난 트럭이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R1S도 있습니다. 이건 SUV죠. 이 트럭의 91% 부품을 그대로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이것만 있어도 차가 굴러가니까 여기다가 외관만 조금만 달리하면 여기서 SUV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조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야, 이거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회사였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굳이 자동차 가격을 그렇게 높일 필요 없이 뭐 원하면 세단으로 원하면 트럭으로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한테도 좋은 거겠죠. 지금은 아무래도 세단에서는 테슬라가 워낙 득세니까 그 자리를 굳이 피해서 이렇게 틈새를 잘 파고든 것 같긴 합니다. 트럭 SUV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요. 가격은 대략 트럭이 75,000불, SUV는 77,000불 정도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8천만원 조금 넘는 정도, 묘하게 9천만원 이내로 맞췄어요. 괜찮죠? 보조금 받을 수 있겠죠. 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요 가격으로 딱 맞춘 것 같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너무 좋은 가격이지. 물론 이 중에서 제일 높은 트림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엔트리 트림 100kWh짜리 엔트리 트림이 그렇다는 건데 그래도 너무 싸요. 그래도 지금 가격이 너무 착해. 굳이 모델 Y 안 사고 이걸 사나?
리비안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알아봐야 되겠죠. 요즘 들어서 미국에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지 않는 전기차 회사가 없습니다. 중국 회사도 우리가 제2의 테슬라라고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사실 옥석을 가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자동차 회사들은 아예 실체를 만들어내지도 못했죠. 뭐 니콜라 같은 회사도 이런 것들을 만들래까지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리비안만큼은 정말 제대로 차를 만들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 생산하는 이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공장 짓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짓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삽도 안 뜬 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리비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테슬라하고 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도요타의 캘리포니아 공장, 누미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서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이 회사는 아이오와에 있는 미쓰비시 공장을 인수했어요. 야, 이게 뭔가 공통점이 있네. 그리고 이미 차를 생산하던 경력이 있는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 공장 규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노동자들의 어떤 숙련도도 어느 정도 확보됐고 그리고 생산 자체도 상대적으로 쉽게 해내는 거 보면 이 회사는 그래도 대충 하려는 건 아니구나, 정말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것보다도 리비안이 기존 자동차 회사하고 전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여러 화려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는 미국 최대 유통기업인 아마존이 있죠. 그리고 이 두 회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그냥 돈만 달랑 넣은 그런 투자가 아니고 이 회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끌어내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외관만 해도 지금 약간 포드가 투자해서 그런지 뭔가 포드하고 느낌이 비슷하잖아. 브론코 같은 게 좀 떠오르지 않나? 좀 억지야. 그런 것보다도 포드가 앞으로 만드는 전기차들, 이 전기차들의 이 리비안의 플랫폼을 구입해서 그래서 그걸 넣게 됩니다. 리비안이 만약에 중간에 어려워지면 포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포드가 전기차 계획이 다 리비안하고 엮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에 투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리비안 입장에서는 첫 번째 차를 내놓기도 전부터 이미 든든한 구매처를 뚫어놓은 셈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투자자일 뿐 아니라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10만 대 트럭을 이미 계약했고요. 그리고 전체 트럭을 다 전기 트럭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납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만 대 매출을 일단 안고 시작하는 거니까 리비안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출발할 수 있는 일이죠. 투자금을 따져보면요, 투자금이 총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무려 7조에 가까운 돈을 이미 투자받았습니다. 무슨 사업 이제 시작하는데 7조를 벌어놓고서 거기서 시작을 해. 아, 정말 대단합니다. 7조가 네 집 애 이름인가? 네, 전기차 중에서도 세단 쪽은 테슬라가 절대적인 강자지만 아직 트럭에서는 강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형 SUV도 뭐 딱히 테슬라 모델 X가 있긴 하지만 뭐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리비안이 가는 시장, 이 시장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또 워낙 강자긴 하지만 이 리비안도 만만치 않은 상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고객한테 판매되는 시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6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후면 리비안이 고객 인도를 개시한다고 하고요, 올해 8월부터 SUV도 인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머지 않았어요. 곧 이 차가 우리나라 도로도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사고 싶은가요? 너무 사고 싶어요? 저도 사고 싶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건요, 지금 계획대로 이제 론칭을 한다고 하면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 올해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허머 트럭 내년이에요. 포드 F150 전기 트럭도 내년이나 내후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자들보다 1년 이상 빠르게 나와서 한 1년 이상은 인기를 굉장히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관심도 굉장히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어서 빨리 리비안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는 뭔가 좀 멋진 전기 픽업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EV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나? 네, 그것도 좀 나와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좋아할 만한 자동차 세그먼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도로를 이렇게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 도로를 굳이 달렸다는 건 한국에 론칭할 계획은 확실치 않아도 그래도 계획은 진행 중이다, 검토는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